참고로 내레이션이라는 부분을 한번 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내레이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만능 본드 같아 할까요?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부분이긴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비어 있는 곳이라든가 촬영이 안 된 부분 또는 그 점프를 해버렸는데 흐름이 안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예 성큼 아예 브랭크로 비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진제라 할까요? 뭔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요. 또는 정서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내레이터가 마치 변사처럼 어떤 감정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고르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내레이션의 어떤 장점이긴 한데, 이 내레이션에서는 편집에서의 문제처럼 적극적, 소극적 또는 자의적 해석들이 뒤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할 때는 내레이션이 없이도 자막 같은 거로 해결이 되겠죠. 정보 자체가 촬영이 되지 않았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 뭐 가장 간단하게는 블랙 화면에다가 자막을 넣더라도 마치 뭐 전사 이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배경들을 설명할 때도 자막으로 나오는, 많이 보는 게 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어떤 배경들이 쭉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자막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접근이나 또는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비어 있는 지점을 채운다는 게 있는데, 자막은 사실은 영상 매체에서 활자 매체라는 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되게 약간 안 붙는 부분이 있죠. 영상 매체라는 것은 어떤 흐름들을 중시한다면, 자 잠시 중요해봐, 이거 읽어, 그리고 다시 보자, 이러니까 흐름 자체를 방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레이션의 목소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영상과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그냥 앞으로 전개해주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관여로서 보면 아예 내레이션에 캐릭터를 부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감독이 스스로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적 대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출연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 아주 많이 있죠. 뭐 엔딩 노트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촬영하면서 나중에 내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내레이션이 완전히 캐릭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좀 잔소리가 많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볼까 하면 바로 아빠가 택시 운전사한테 자, 우, 옆, 비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또 똑같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 다시 볼까 하면 또 나오죠. 이처럼 그 내레이션과 현장에 있는 이렇게 영상들이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편집을 아예 플래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가보면 가끔 하는데, 어떤 그 뭐 유명한 배우나 성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 이 부분은 그냥 성우 대신에 영화니까 내레이션을 배우로 한다 이런 정도에는 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우 배우가 실제 그 영화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섭외가 돼서 내일 와서 읽어준다는 자원만 있다면 그냥 그걸 잘 포장한 부분에 불과하지 좀 의미론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성적인 내레이션 같은 경우에서 성우의 역할들이 있는데, 요즘도 방송에서는 그 어떤 휴먼 다큐라 하더라도 좀 정서적 개입은 좀 적게 하려는 편이죠. 그게 방송 다큐에서는 변사 다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기도 한데, 좀 전에 예전에 방송 다큐에서는 그 관객들이 느껴야 될 또는 출연자가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감정들을 대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급격하게 우울해졌다 이런 말을 해버린다면 과연 그게 진실인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의문을 다는 것들이 맞는가? 이런 정도로까지 괴리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휴먼 다큐에서는 그 지점, 휴먼 다큐가 아니라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그 지점까지 가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는 보여주거나 또는 몽타주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을 강요하거나 자의적 해석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레이션을 쓴다 하더라도 그까지 가는 것들은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정서적 접근이란 부분들은 가장 배제를 하고 최대한 설명과 팩트로만 승부를 봐야지 내레이션이 존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엔딩 노트가 감독의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마 프로듀싱과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많죠, 상당히. 근데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게 자기 아빠니까, 그리고 감독이자 내가 내레이터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다쟁이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감정은 요구하지 않는, 정서적인 접근을 관객들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내레이션을 점점점 없앨 수 있다는 것들은 좀 미학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감독들이 지향하지 않나 싶은데, 저마저도 본다면 저도 초기에 내레이션을 많이 넣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촬영 중에 분명히 미스를 했으니까, 못 찍었고 이야기가 없으면 다음 연기를 안 되니까. 그건 어떤 자꾸 숙련을 하다 보면 내레이션 없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레이션 자체는 절대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관객들과 소통력을 좀 높일 건가? 아니면 미학적인 부분에서 이걸 희생할 건가? 저는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예 안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무도 못 보는 영화라고 한다면 소통 자체가 없어졌는데 희생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점점 내레이션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거의 안 쓸 것 같지만, 그거는 30년이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미학적 기준의 판단으로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내레이션도 쓸 수도 있고 BGM도 쓸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다르덴처럼 내레이션 없이, 음악 없이, 근데 정서적 울림이 크게, 그건 다르덴이니까, 하네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소통을 위해서는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 생각이 있거든요. 소통,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말 들어봐? 못 알아듣겠어? 이런 거는 소통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미학이 희생되는 것에 있어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다큐멘터리를 초반에 하는 지금 초입에 있는 감독들은 그 스타일을 위해서 스토리를 희생하는 그런 를 범하지 않기를 바래요. 조금 더 나는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또는 누군가가 그게 몇 명이라 하더라도 나의 영화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영화를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영화 수업을 할 때 플래시백에 대해서 대단히 금기시하거든요. 근데 플래시백으로만 돼 있는 영화도 많아요. 돌레스 그레이븐 같은 영화는 거의 플래시백이 훨씬 더 분량이 많거든요. 그
그 도구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구 자체가 어떤 미학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어떻게 미학적인 일종의 블랙홀로 활용이 되지 않게끔 잘 활용할 건가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절대 악이다 할 만한 그런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영화를 접근할 때 좀 도구마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훨씬 더 유용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걸 끄집어내 쓸 수가 있다는 좀 자유로운 태도로 접근하는 게 소통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종의 어떤 스타일적인 정점을 찍고 싶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존중하고요. 다만 소통이 전제되어 있는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는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받는. 과잉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듣더라도. 왜 이야기 드리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한 커뮤니티 정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30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방향의 이야기인지조차도 기획서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감독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지?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원칙들이 있겠죠. 그런 편집에 있어. 그럼 소통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인데 감독의 의도만 가끔 보이는 그런 영화를 가끔 보는데요. 그런데 소통 자체를 가져와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음악을 쓰든지 내레이션을 쓰든지 이렇게 래핑을 해라. 이야기적인 방향을 조금 밀어내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못 볼 것 같아.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편인데요. 그처럼 자기만 알고 있는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화적으로는 완성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소통을 노력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이 셀프 다큐를 만드는 경우에 나레이션이 앞에 말한 것처럼 엔딩 노트는 셀프 다큐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자기 아빠를 찍기는 했지만 감독으로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출연하거나 관계 매점 자체를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빠를 정말 관찰하듯이 자꾸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영화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출연자들과 뭐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입장이 인터뷰를 대신하게 되겠죠. 나의 내레이션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성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셀프 다큐에서도 정서적인 접근을 자꾸 하려 하면 할수록 관객들은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게 뭐랄까요, 이 상황이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목소리로 우울함에 대한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관객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관객들은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여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관객들이 이야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거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좀 여유를 가지고 봐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관객들은 무너지는 걸 관찰하고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소위 뭐 밀당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어느 정도는 유인하게끔 하지 않으면 대단히 밀쳐지게 돼요, 관객들이. 내가 자꾸 어떤 감정이든 어떤 정서든 어떤 결론들을 빨리 규정을 해버릴수록 관객들은 팔짱을 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셀프 다큐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내레이팅을 해야지만 관객들이 그 자리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오면서 또 어느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적 어떤 에센스에 딱 도착하게 되거든요. 에센스에 도착한다는 것들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소통이 되겠죠. 그게 함께 어느 정도 동일시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운다 이러한 지점들도 있을 거고 주제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게 조금 수학처럼 좀 약간 역학적이란 거죠. 이렇게 내가
더 플러스 플러스 된다고 해서 그게 더 플러스 플러스 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대단히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 이걸 좀 보면 셀프 다큐에서 내레이션은 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게 낫다. 그걸 풍요롭게 써서 오히려 장점이 된 경우를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레이션 자체는 사유인데, 특히 내레이션은 감독이 써야죠, 당연히. 자기 해석과 사유가 품어져 있는데 이게 작가가 있다고 작가한테 쓴다고 한다면 나의 사유를 다른 사람 떼주는 거가 되는 거겠죠. 문장 한두 개를 고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음성을 넣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유까지 왜 포함을 시키냐 하냐면 어떤 이야기들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우리 현실들이 그래 클라이막스를 잘 준비해서 나아가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긴 여정에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그럼 감독의 입장은 뭘 느꼈는지 이거 한번 듣고 싶어요. GV가 있다면 그 GV를 대신해서 나는 이 지점에서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 뭐 헤어졌고 같은 경우에서 대단히 많이 쓰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내버리죠. 근데 그 해석 자체가 어떤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뭐 동굴, 꿈의 동굴입니까? 그거를 보면 동굴이 경탄하는 부분과 또 경탄할 만한 근거들을 계속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딱 규정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연령이 정신적으로 얼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 자체가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정서는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감독 중심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이게 일기는 아니라는 것. 내가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될 것이다. 이거는 참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이게 그렇게 들리는지, 이게 강요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속 되씹어 보면서 비로소 단련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방송 다큐를 봤는데 나레이션이 거의 없어요. 자막으로 처음 영화가 시작되는 게 암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내가 죽는 날에는이었나 그거였는데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게 탁 나오는데 내레이션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되게 함의성이 크잖아요. 나는 결국 졌기 때문에 이제 곧 죽게 될 거야부터 해서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 투쟁들이 또 있겠어요, 그죠? 그런 식의 그거는 정서적이지 않으면서 훨씬 정서적인 정서적인 부분 넘어서죠. 참 좋은 예 같아요. 그 내레이션을 쓰든 자막을 쓰든 팩트 자체의 서술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야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을 때 그러한 접근들은 촌철살인할 만한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